2025년부터 카페 시장에 최악의 불황이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떤 커피를 마시게 될까요? 유행은 계속 변합니다. 스키니진에서 와이드 팬츠로 패션 스타일이 변했고, 힙합이 확 떠올랐던 것처럼 음악 장르도 변하고요. 대만 카스테라부터 마카롱, 탕후루까지 간식도 유행 따라 변해왔죠. 그런 것처럼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믹스커피 타먹던 시절부터 원두를 고르는 지금까지 유행이 변해왔죠. 최근에 유행하는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저가 커피인데요. 둘 다 망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앞으로는 홈카페가 대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로 마시는 커피는 누가 뭐래도 아메리카노죠. 이름처럼 미국식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식 커피에는 물결이라고 유행을 대신하는 말이 있는데요. 세대라고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세대, 제3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이 역대 최악의 세대라고 해요. 요즘 카페에 가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쩌고저쩌고 게이샤, 콜롬비아 머시기 등 원두를 골라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스페셜티 커피 문화예요. 1, 2 물결도 간략히 설명하자면요. 제1의 물결은 세계대전 시기 각성을 위해 빨리빨리 타먹는 커피, 인스턴트 커피였고요. 제2의 물결은 스타벅스에서 시작된 이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커피를 넘어 커피의 고급화, 제3의 물결, 스페셜티 커피 세대인 거죠. 보다 우월한 맛과 경험을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스페셜티 커피 익숙하신가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보기 좋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핵심이라고 했던 맛과 경험 둘 다 살리지 못해서죠. 첫째로 특별한 경험의 부재입니다.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아서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스타벅스 리저브,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카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스페셜티 커피를 표방한 프리미엄 브랜드죠. 2019년엔 98개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점점 감소해서 2024년 기준 68개까지 줄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는 기존 스타벅스 매장 내에 알짜 하나 써놓고 바테이블 형태로 운영하는데, 매장 내 일반 고객들과 차별점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 요인입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으면서 가격은 거의 2배 비싸니 굳이 소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있는 스타벅스에 가보면요, 일반 좌석은 만석인데 리저브 전용 바테이블은 텅텅 빈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리저브는 그렇다 쳐도 사실 이번 스페셜티 커피 트렌드는 블루보틀이 이끌어줬어야 했다고 보는데요. 이미 한번 전해드린 적 있는 내용이지만 블루보틀은 한국 상륙 5년 만에 17개 지점이나 오픈. 이젠 어디 멀리까지 찾아가서 먹는 카페가 아니라 주말에 서울 나들이 가면 어느 동네에서든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너무 빠른 출점으로 인해 희소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젠 배달까지 하고 있죠. 다음, 스페셜티 커피가 대중화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맛 때문입니다. 한국은 커피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핵심만 꼭꼭 담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물의 대체제로 소비된다며 일반 물은 심심하니까 쉽게 마실 수 있고 약간의 풍미가 더해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대세가 된 게 이런 이치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컨셉의 카페들은 초반에 반짝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결국 비싼 커피는 오래 갈 수 없다는 내용이죠. 커피를 보리차나 숭늉처럼 소비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예외는 있겠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특수성 덕분에 한국은 구수한 맛의 커피를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큼한 맛, 산미가 도는 커피가 고급이라는 인식과는 반대되는 성향이죠. 그리고 이런 문화가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요, 산미 있는 커피를 주력으로 하는 전문 카페를 찾는 것도 어렵고, 찾는다 해도 금액대가 너무 높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커피 애호가들은 아예 집에다가 머신과 원두를 사놓고 직접 내려먹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홈카페가 마침 코로나와 겹쳐서 한창 유행했죠. 그리고 저는 이 홈카페 문화가 앞으로 커피 시장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커피의 네 번째 물결까지는 아니고 제3의 물결에서 파생된 정도라고 할까요? 커피 시장의 3.5번째 물결, 오늘 주제는 홈카페입니다. 최근 커피의 모든 기운이 이 홈카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추세, 이런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요, 이번엔 실질적으로 수치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지금 커피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세계 최대 원두 생산국 브라질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원두값이 폭등했거든요.
뉴욕 국제 상품거래소 ICE에 따르면 아라비카 원두의 선물 가격이 2024년 11월 기준 0.45kg당 3.4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80%가 올랐고 1977년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인 수치예요. 원두값이 비싸지니 당연히 카페들은 나랑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1 환율까지 폭등해서 결국 카페들은 가격 인상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내세우던 컴포즈 커피는 2,500원으로 가격을 올렸고 스타벅스도 그란데는 300원, 벤티는 600원씩 가격을 인상했죠. 이런 모습은 특히 이 가격에 민감한 저가 커피 브랜드에 정말 큰 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내다본 건지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의 대표는 이미 브랜드를 매각했죠. 아무튼 이번에도 시장의 눈길은 홈카페로 향합니다. 커피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캡슐 커피 공략에 불을 켰죠. 그리고 이 분야의 대표, 지금이야 다양한 브랜드에서 캡슐을 생산하지만 맨 처음 시작은 네스프레소였습니다. 이 브랜드 탄생 비화가 재밌는데요. 네슬레 공학자로 근무하던 스위스 남자 에릭 파브르,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탈리아 특유의 그 커피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맛없는 커피를 어떻게 매일같이 마시냐고 들들 볶인 거죠. 그렇게 이 서러움이 쌓일 대로 쌓인 파브르는 이탈리아에 갈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현지 카페로 직행했는데요. 진짜로 이탈리아의 커피 맛은 달랐고 그 비결도 있었습니다. 공기를 주입하면 풍미가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공학 기술을 살려 머신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만드는 사람이 문제라는 둥 딴소리 할까봐 그랬는지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캡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네슬레의 에스프레소 머신 네스프레소예요. 이 네스프레소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스프레소가 홈카페, 이 캡슐 커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기준이 이 브랜드에 맞춰져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 홈카페를 네스프레소가 선점했으니 후발 주자들이 모두 네스프레소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국내만 해도요. 네스프레소가 캡슐 커피 시장 점유율 80%에 육박하니 캡슐 규격을 이쪽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인터넷에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이라고 검색해보면 일리, 카누, 폴바셋부터 작은 기업들까지 호환 캡슐을 출시하고 있죠. 특히 다이소가 개당 300원대 캡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CU에서는 290 블렌드 캡슐 커피라며 290원짜리 초가성비 캡슐을 내놓기도 했고요. 많은 기업에서 홈카페 트렌드를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업계 1위 네스프레소의 행보에 집중하게 되는 와중 마침 담당 홍보사에서 신규 캠페인을 공개한다며 연락을 먼저 주셨습니다. 홈카페에 대해 조사하고 있던 중이라 도움이 될 것 같아 다녀왔는데요. 저는 뉴미디어 매거진 자리로 다녀왔어요. 글로벌 앰베서더 모델 김고은 배우님과 특별 게스트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개발한 디저트를 다 같이 시식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디저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스페셜티 커피의 실패 요인 중 특별한 경험의 부재가 있었잖아요. 네스프레소는 이 경험을 잡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그걸 상징하는 게 에드워드리라는 스타 셰프가 개발한 특별한 디저트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디저트 일회성이 아니라 네스프레소 인스타와 공식 홈페이지에 레시피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스타 셰프의 레시피를 집에서도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을 네스프레소와 함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홈카페도 경험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물론 블루보틀의 사례처럼 희소성과 연관되는 경험은 아니겠지만 내가 직접 공들여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특별하다고 느껴지면 그만큼 값진 게 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요. 캡슐 커피 브랜드면서 디저트로만 이끌어낼 수는 없으니 커피에도 특별함을 심어주기로 합니다. 멋진 브랜드와의 협업이죠. 이 협업이 올해 네스프레소의 전략 키워드라고 하는데 스타벅스부터 블루보틀까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서 캡슐을 내놓겠다는 거죠. 아무리 스타벅스가 흔하고 블루보틀이 예전 같지 않다지만요. 그걸 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커피 시장의 기운이 홈카페로 흐르고 있는 트렌드와 그 업계 1위 브랜드 네스프레소.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세계 평균 152잔의 2.6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커피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신을 이미 구비하신 분도 아니면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저가 커피 시장의 가격 변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두값 상승 때문에 올해부턴 정말 가격 지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이기에 올해는 이 시장을 보는 재미가 톡톡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은 이미 홈카페 트렌드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카페 그리고 커피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그리고 머신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커피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브랜딩이 필요한 업계에 계신 분들, 해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시장 얘기였는데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